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요즘 한중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가 되고 있죠. 퓨 리서치가 2022년에 발표한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호감도 조사에서 우리 한국은 무려 80%의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퓨 리서치가 매년 똑같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2020년에는 75%였고 그런데 2002년으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31%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년 동안 250%에 가깝게 중국에 대한 비호감을 또는 혐오감을 키워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날수록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낄 터입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사람들은 예전에는 2.9%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차별을 경험한 바가 있다고 대답을 했지만 최근 3년간에는 16.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많은 비율이 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들이 듣기 싫어할 만한 말은 잘 하지 않는 중국 사람들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높은 수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중국 본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 이거 역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라는 매체에서는 12,000명의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느 나라를 제일 싫어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그 결과 한국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40.1%로 1위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반감을 느낀 사람이 많았는가? 그 당시에 한국이 강릉 단오제를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선포를 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 분들 중에 이런 축제가 있었나?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단오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오절은 중국의 수천 년간 내려온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전통, 중국의 역사, 중국의 문화를 훔쳐가려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시각은 동북공정으로 중국이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압살하려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시각과 매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단오절이나 춘절 같은 이런 명절이라든가 공자님 같은 역사적 인물, 그리고 동북삼성 같은 지역,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 명절이라고 하거나 자기 사람이라고 하거나 자기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국의 역사와 전통을 훔치려 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되어 왔던 중국 사람들의 혐한 감정은 사드 사태에서 폭발을 하면서 이제까지 7년이 넘어가도록 혐한 감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에 한중 관계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얻은 첫 페이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7개의 컨텐츠가 디스플레이 됐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한중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양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중국 학자가 쓴 글인데 한중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는 이유 이런 제목이었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중국은 넓은 마음으로 한국과 원만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국이 눈앞의 이익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서 언급한 첫 마디를 들으니 앞으로 중한관계는 험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사드를 들어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내용은 리잔수 전인대 의장이 한국 방문했던 것을 보도한 것이었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한국이 사드를 위해서 해당 토지를 미국에 이제 완전히 할양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중국에서는 지금도 혐한 감정이 매우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사드 이슈가 중국에서는 아주 큰 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학자인 정신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올린 글의 제목은 이성적으로 한중 무역 관계의 변화를 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여성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글에서 한중 무역 규모가 92년에 50억 달러를 좀 넘는 수준에서 2021년에는 3,623억 달러를 넘었다. 그래서 72배나 증가를 했다고 강조를 하면서 중국의 하이관의 통계를 보면은 중국은 현재 한중 무역에서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근 수개월간 중국에 계속 무역 적자를 내고 있어서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중국이 무역 적자를 보아왔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중국과 한국의 무역 수지가 변한 데는 1차적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러시아 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광물 가격들이 전부 급등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변화는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높아진 거다. 그래서 한중 무역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중국의 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어 왔고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차례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목전의 현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후 한중의 무역 관계가 경쟁 관계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인데 이 사람은 한중 간의 무역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성을 가지고 한번 봐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한국을 미워하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이 관계를 뜯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중 무역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가야 된다. 이 이유는 한국이 개인적으로 좋아서 이런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우선 한국의 전통적 우위 산업은 이미 중국이 따라잡았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반도체는 중국과 한국의 주요 수출입 제품이었고 서로 다른 제조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한국이 잘 공급해 주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전자정보통신, 기계공학, 제조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중국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 있고 그에 대해서 전자정보통신하고 기계공학, 제조 분야, 즉 한국이 우위에 있는 이 분야에서는 자기들은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서로 부족한 산업 가치 사슬을 서로 메워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막 경쟁을 서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전략적으로 두 나라가 산업 가치 사슬을 좀 조정을 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제안을 합니다. 즉 한국과 중국이 해외 시장에서 서로 박터지게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서로 깐부를 맺고 글로벌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 시장 이런 곳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한다는 얘기냐? 중국이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 한국의 선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국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 수용하고 또 정책 지원금도 많이 주어서 한국 기업을 유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기업을 유치를 해서 한국 기업이 상류 산업 가치 사슬, 즉 업스트림의 밸류체인을 차지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 요소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가다 보면 중국은 이러한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고 충분히 학습하고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을 학습을 하면 한국과 수직형으로 분업이 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수평형 산업 내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제 중국과는 공급망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산업 가치 사슬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그런 기업 유치에서 상당히 화끈한 조건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사실 감정적인 이유와는 별도로 적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세안 시장의 경우에도 이 사람은 두 가지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서 점점 투자를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생산 거점을 자꾸 중국 바깥으로 빼나가는 소위 차이나 플러스 원 이것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경제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나 EU와 독립적인 적어도 영향력이 적은 그런 경제 블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은 마땅히 일부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 산업은 빨리빨리 아세안 국가로 이전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이로써 한국이 투자나 생산을 동남아로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아세안 국가로 산업을 이전을 하면은 그 아세안 국가에서 중국의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아세안 국가의 대서방 수출에 따라서 중국의 수출 규모도 따라서 확대되고 수출 제품의 중국 내 부가가치는 증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을 중국의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업스트림의 산업 가치 사슬로서 이렇게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면 전체 산업 사슬을 최적화해서 아시아 지역 전체를 충분히 중국과 한국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RCEP 내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의 상품은 서로 격차가 좀 크고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중국이 보다 진보한 제조업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 이 RCEP 지역 내에서도 중국과 한국 간의 치열한 무역 경쟁으로 이어질 테죠. 그러나 중국은 RCEP의 우대 정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아세안 지역 전체에 중국과 연루된 산업 가치 사슬들을 구축해 나간다고 하면 지역 회원 국가 간의 분업이 정교해지면서 상호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권에 있어서 중국에게 매우 유리한 경제 구조가 성립하고 그것은 또한 아세안 지역에 있어서의 중국의 정치력을 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쪽에서도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보다 빨리 추진을 해서 체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FTA 2단계 협상은 중국이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라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시쳇말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 뭐 이런 협상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주 대상이 의료, 문화, IT, 기술 개발 같은 그런 비교적 고수준 산업의 개방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관광, 운송 이런 거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험, 금융, IT 이런 쪽으로 이와 같은 지식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FTA 2단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 내용은 이 사람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중국의 높은 사람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있는 키워드들을 동일한 톤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해왔기 때문입니다.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 한국에 왔을 때 했던 말도 양국 간의 발전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자고 했었고 핵심 분야의 협력을 해서 제3자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리잔수 전인대 의장이 방문했을 때에도 양국의 발전 전략의 매칭을 좀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중한 FTA 2단계 협상도 조기에 마무리 짓자고 했었습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망 그리고 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을 확보하자고 했었죠. 결국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중국 지도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중 간의 산업협력 전략의 한 단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응 전략은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와서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도 굉장히 클 것 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우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만 하는군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